그냥 나이 든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청력 저하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매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청력이 떨어진 순간부터 뇌는 빠르게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귀가 듣는 걸 멈추면 뇌는 생각하는 걸 멈추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경도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은 정상 청력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 청력 손실일 경우 무려 5배 가까이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건 그걸 방치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7세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평생 수많은 환자들의 귀를 들여다보며 이 사실을 뼛속 깊이 느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청력과 치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TV 볼륨을 점점 키우고 계시거나 사람들이 말할 때 자꾸 되묻게 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렇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력이 떨어진다는 건 그저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귀가 아니라 귀를 통해 자극을 받아야 하는 뇌에 있습니다. 귀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는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소리를 들으면 소리 자체를 해석하는 청각 피질 뿐 아니라 그 말을 이해하려는 전두엽, 기억과 감정을 처리하는 해마, 이 모든 부위가 함께 작동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점점 기능을 줄입니다. 기억력도, 언어 능력도, 집중력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경도 청력 손실만 있어도 치매 위험이 무려 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력이 심하게 떨어질수록 그 위험은 3배, 5배까지 치솟습니다. 왜일까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조금만 시끄러워도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멀어지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죠. 그 결과 뇌는 자극받지 못한 채 점점 활동을 멈춥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그리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순서입니다. 청력 저하, 대화 단절, 사회적 고립, 뇌 자극 감소, 인지 저하, 치매. 이게 바로 귀와 뇌가 연결되는 무서운 고리입니다. 그래서 청력을 잃는다는 건 단순한 감각의 상실이 아니라 생각과 기억이 사라지는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청각을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뇌 기능 저하를 늦추고 심지어 회복까지 가능하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하루 5분 청력 자극 루틴만 잘 실천해도 뇌의 퇴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귓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방향 감각을 이용한 소리 훈련을 반복하는 것.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청각 피질과 전두엽의 연결이 살아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혹시 이미 위험 신호가 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럼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도 얼마나 해당되는지 남겨주세요. 첫째, 사람들과 대화 중에 자꾸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는다. 둘째, TV 볼륨을 점점 키우고 있다. 셋째, 대화 중 착각을 자주 한다. 예를 들면 갈게요를 잘게요로 듣는다든지 내일 아침을 내일아트로 알아듣는 식입니다. 넷째, 혼잣말을 자주 한다. 이건 대화 자극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생각을 뇌 안에서만 돌리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딱히 감정적으로 반응이 없다. 즉, 공감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청력 저하로 인한 뇌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극을 시작하셔야겠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사람들과 말 섞는 게 점점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냥 조용한 게 편했죠. 그랬더니 생각도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정말로 뇌가 자극을 잃고
생각하는 힘을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귀를 살리는 겁니다. 귀가 살아야 뇌가 깨어나고 기억도 감정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 귀를 자극해야 하는 이유, 이제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하루 5분 청력 자극 루틴 하나씩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 루틴들은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고요.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추천드리는 훈련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루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귀 마사지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이 아닙니다. 수많은 말초신경과 혈관이 모여있는 하나의 자극 허브입니다. 귀를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고 청각 피지를 비롯한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반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극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건 귓불을 잡고 천천히 돌려주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귓불을, 왼손으로 왼쪽 귓불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번,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처음엔 약간 따끔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혈류가 살아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귀 전체를 손으로 감싸서 비비는 방법입니다. 손바닥으로 귀를 전체적으로 덮고 부드럽게 위아래로 마사지합니다. 이때는 손바닥이 따뜻할수록 더 좋습니다. 겨울철엔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귀 뒤쪽을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귓바퀴 뒤편, 딱딱한 뼈와 부드러운 피부 사이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줍니다. 한쪽당 10초씩, 총 30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부위는 림프 흐름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부종이나 이물감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귀 자극 루틴은 실제로 뇌졸중 이후 청각 기능이 둔해진 분들에게 회복 훈련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하실 때는 깊은 호흡과 함께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귀를 천천히 자극해주면 뇌에 산소 공급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침 기상 직후 혹은 자기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뇌가 자극에 가장 민감한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제가 실제로 진료하던 어르신 중 한 분은 이 귀 마사지 루틴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 TV 소리를 한 단계 줄이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습관이 되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이 귀 자극 루틴은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보청기만으로는 청각신경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귀를 자극하는 루틴이 병행되면 보청기의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따라서 해보시고 딱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훈련입니다. 소리를 듣고 감별하는 훈련법, 즉 방향 청취 훈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리로 뇌를 깨우는 아주 재미있는 루틴입니다. 꼭 이어서 봐주세요. 이 루틴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귀와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훈련이에요. 우선 방향 감별 훈련부터 해볼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안에서 여러 소리들을 의식적으로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소리가 어디서 나고 있는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어느 쪽 방향에서 들렸는지 이걸 잠깐 멈춰서 느껴보는 거예요. 평소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소리들을 집중해서 방향과 거리까지 감별하는 겁니다. 이 훈련은 청각 피질뿐 아니라 공간 감각과 뇌의 집중 회로를 동시에 자극해줍니다. 실제로 이 훈련은 청각 재활 훈련에서도 기본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의 종류를 구별하는 훈련입니다. 이건 더 쉽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악기 소리를 하나씩 구별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이 세 가지 소리를 구분해보려고 시도해보세요. 이걸 훈련 삼아 매일 5분씩 해주면 청각 해상도, 즉 소리를 구분하는 뇌의 능력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귀로 듣고 뇌로 해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치매를 늦추는 뇌자극 루틴이 되는 거예요. 혹시 노래방 좋아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가사 없이 반주만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는 게임처럼 익숙한 소리를 찾는 놀이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자연 소리로 훈련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빗소리, 새소리, 파도 소리 같은
복잡하고 반복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보는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어플에도 이런 자연소리 영상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특히 수면 전이나 아침 기상 후 뇌가 외부 자극에 민감할 때 해주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루틴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연소리 듣기 2분. 둘째, 소리방향 감별 2분. 셋째, 악기 또는 생활소리 구별하기 1분. 총 5분입니다. 이걸 하루 한 번, 단 2주만 해보시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TV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자막만 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자막 없이도 들리는 게 늘었어요. 이게 바로 뇌가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귀를 위한 이 작은 루틴 꼭 실천해 보세요. 다음 세 번째 훈련은요. 더 재밌고 감성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말하기와 노래하기. 이 두 가지 행동이 어떻게 뇌 전체를 자극하는지 그리고 기억력까지 되살리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를 때 귀뿐 아니라 입, 혀, 목소리 그리고 뇌 전체가 움직입니다. 특히 기억력, 감정 표현, 집중력에까지 영향을 주는 훈련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낭독 루틴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 책 한 권을 꺼내세요. 신문도 좋고 좋아하시는 시나 수필도 괜찮습니다. 그걸 하루 2, 3분 동안 소리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입을 움직이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왜냐면 말을 한다는 건 소리를 듣는 것보다 뇌를 훨씬 더 많이 쓰는 일이거든요. 소리를 내기 위해 단어를 떠올리고 문장을 정리하고 발음을 조정하고 이 모든 걸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뇌 전체를 쓰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래 부르기 루틴입니다. 이건 더 쉽고 재밌습니다. 요즘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혹은 예전에 많이 부르셨던 노래 한 곡을 하루 한 번씩 따라 불러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멜로디보다 가사를 또렷하게 불러보는 겁니다. 멜로디만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가사를 기억해서 정확히 따라 부르는 거. 이게 뇌에 자극이 됩니다. 특히 추억이 담긴 노래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과거의 감정과 기억이 함께 살아나면서 해마와 전두엽이 동시에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래를 부르면 좌측 언어 중추, 청각 피질, 전두엽, 감정 피질까지 뇌의 4~5개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아침에 늘 같은 노래를 틀어두고 그걸 따라 부르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사람 이름도 더 잘 떠올라지고 단어가 예전보다 훨씬 쉽게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이 루틴은 치매 예방뿐 아니라 우울감 완화, 정서 안정에도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훈련과 노래 훈련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걸 추천드려요. 배우자와 함께, 친구와 전화 통화하면서 혹은 손주와 영상 통화하면서 하루 3분이라도 말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생각하는 힘, 말하는 힘, 그리고 공감하는 힘까지 모두 살아납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책을 하루 2, 3분 소리내서 읽기. 둘째,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따라 부르기. 셋째, 가족 또는 지인과 짧게 대화 나누기. 이 세 가지를 합쳐도 딱 5분이면 됩니다. 소리내서 읽고, 노래 부르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이 짧은 시간들이 당신의 뇌를 다시 깨어나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틴, 귀를 자극하고, 소리를 듣고, 말하고, 노래하는 이 모든 훈련은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좋은 방법도 딱 며칠 하다가 끝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이 루틴들을 매일 실천하는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혹은 저녁 식사 후 하루 중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두세요. 습관은 반복될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세수하신 다음 거울 앞에서 귀 마사지를 하고 신문 기사 한 꼭지를 소리내어 읽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따라 부른다. 이렇게 루틴을 고정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시작 루틴과 함께 묶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행동과
새로운 루틴을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귀 마사지 1분, 식사 후 TV 켜기 전에 소리 감별 훈련 2분, 이런 식으로요. 이걸 루틴 연쇄라고도 하는데요. 기존 습관에 붙이면 새로운 습관이 훨씬 오래 갑니다. 세 번째는 눈에 잘 보이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캘린더에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오늘 한 루틴을 체크하는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뇌는 기록이 쌓일수록 성취감을 느끼고 계속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0분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매일 5분씩 부담 없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너무 욕심내면 금방 지칩니다. 5분이 부담 없다면 오히려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는 누군가와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배우자, 친구, 가족과 함께하면 훨씬 재미있고 지속이 잘 됩니다. 같이 귀 마사지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하루 한 가지씩 소리 퀴즈를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세요. 2주마다 한 번씩 지금 내 귀는 어떤가? TV 소리가 줄었나? 전화 통화가 조금 편해졌나? 이런 걸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변화를 느끼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단지 귀만 좋아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막고 기억력을 되살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아주 강력한 루틴입니다. 단 5분으로 노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루틴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주의할 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루틴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피로를 유발하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주의사항, 소리를 너무 크게 듣지 마세요. 특히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들을 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볼륨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청각세포가 더 빨리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귀가 자극을 받는 것과 과도하게 혹사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항상 작게 하지만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장시간 하지 마세요. 좋다니까 많이 해야지 하고 10분, 20분씩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히려 귀와 뇌의 피로만 쌓이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짧고 간결하게 하루 5분,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 주의사항,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마세요. 귀 마사지만 한다든지 노래 부르기만 반복하면 뇌가 익숙해져서 자극 효과가 줄어듭니다. 다양한 루틴을 교차해서 매일 조금씩 다르게 해주는 것이 뇌 자극 효과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청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청기를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정말 마지막 수단처럼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보청기 쓰면 늙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런 이유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시죠. 하지만 이제는 보청기를 단순한 청력 보조 장치가 아니라 치매 예방 도구로 봐야 합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청력 저하가 뇌 위축을 부릅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소리를 해석하는 뇌의 영역이 서서히 일을 멈추게 됩니다. 이걸 청각 피질의 위축이라고 부르는데요. 뇌의 일부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진짜로 그 부분이 줄어들고 기억력과 언어 능력까지 약해지게 됩니다. 즉,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뇌가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청력이 떨어진 분들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보청기는 뇌에 다시 소리를 공급해 줍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각세포가 놓친 소리들을 기계가 대신 증폭해서 전달해 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소리를 귀가 들을 뿐 아니라 뇌가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즉, 소리를 통해 뇌를 다시 자극하고 멈췄던 회로를 다시 작동시키는 거죠.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뇌의 위축 속도가 느려지고 치매 예방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의 치매 위험은 미착용자보다 48%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최신 보청기 기술은 생각보다 진화했습니다. 보청기 소리 너무 찢어져요. 밖에선 쓸 수가 없어요. 예전 보청기에 대한 이런 불만 많으셨죠? 하지만 최근 보청기는 이런 단점을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소음 차단 기능,
다중 마이크로 말소리만 강조하는 기능, 심지어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전화, 음악, TV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외형도 더 이상 티나는 보청기가 아닙니다. 귀 속에 쏙 들어가는 초소형 제품이나 귀 뒤에 가볍게 걸치는 디자인도 많아졌어요. 네 번째, 가격도 예전보다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고급형 제품은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지만요. 요즘은 보건소나 복지센터를 통한 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50에서 60만 원대의 실속형 모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정부 지원을 통해 무료 혹은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도 있고요. 청력 손실 진단서만 있다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등을 통해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적응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 쓰면 불편해요. 이질감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초기 적응 기간만 넘기면 대부분은 훨씬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적응 요령도 있습니다. 첫째, 처음엔 조용한 집에서만 사용하세요. 둘째, 하루 1시간씩부터 점차 시간을 늘리세요. 셋째, 말을 많이 듣는 환경으로 점차 이동하세요. 넷째, 적응 중에는 조절이 필요하니 구입처나 병원에 꼭 피드백을 주세요. 이걸 1, 2주간만 꾸준히 하면 거의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적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청력은 늦게 대응할수록 뇌가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들리지 않는 상태에 오래 노출될수록 뇌는 그 기능을 포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덜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르게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보청기는 늙어서 쓰는 도구가 아니라 늙지 않기 위해 지금 쓰는 도구입니다. 청력은 곧 뇌 건강입니다. 지금 작은 결심이 10년 후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시작해 보세요.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면서 조용히 청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뇌는 점점 고립되고 기억은 천천히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금 멈출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귀를 자극하고 소리를 듣고 입으로 따라하며 뇌를 깨우는 시간. 지금은 작은 습관이지만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도 늙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나도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이 루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고요. 주변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청력이 안 좋아진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의 관심이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도움이 됐다는 뜻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댓글에 실천하신 후 느낌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와 뇌 건강